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뭐 어저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카톡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토론이라면 토론이고 논쟁 같은 토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네,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평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을 토대로 유시민의 행동, 말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들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전화도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뭐 소회라면 소회 같은 것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 중에도 예전에 한번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두세 번 인용했던 말 중에 법정 스님이 쓰신 책 무소유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해라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뭐 오해를 여러 가지로 우리 다 아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것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이전의 상태다. 네. 말하자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수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건 저도 열어놓고 다른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입장을 철회하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구해야겠죠, 당연히. 물론 저는 이제 팬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내가 그렇게 사과하는 것도 뭐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사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어쨌건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플로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이라도 제가 만약에 틀린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이쪽 저쪽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긴 한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한 묶음으로 보진 않아요. 뭐 문조 털레오라는 말이 막 한때 유행처럼 번지는 와중에도 그 5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묶었을 뿐이죠, 누군가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고 동의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용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통찰의 한계 내에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이때 유시민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도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한다든지 하는 거니까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네, 뭐 내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말이든 설교자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오해 이전의 상태에 저도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를 반박하시는 분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주 설교에서도 지부지상,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예, 무지의 지도 뭐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지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지의 지라는 말로 정리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부정확한 게 있다면 누군가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서로 오해 이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발전적인 토론이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제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오해 상태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혼돈을 일으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오해했다는 것이 저와 누군가가 적이 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되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어두어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어 라는 건전한 방식으로 토론이나 이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 네. 저 어저께 뭐 어떤 청년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고 판단력이 없지 않은데 그 판단에 대한 부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맞는 말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과격하게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유시민이 공격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또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정치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생각이 없고 배움이 짧아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너무 많이 알아서 어쩌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문제는 제가 가지는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배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게 내 욕망에 닿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요, 그 이면을 보면 그 사람의 욕망이 어떤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뭐 진짜 대의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시민의 그런 주장이 대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가지고 나온 논법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은 뭐 특별히 이 설전에 끼진 않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뭐 김민석을 대표해서 김민석이 주장하는 것들 저도 그렇게 신뢰감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사실로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저에게도 없기 때문에 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르는 거죠, 그거는. 김민석이 들고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것들이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다 열려있는 상태고, 뭐 문조톨레오를 뭐 하나로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비판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대의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냐, 이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 아니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죠. 내가 욕망이라는 진단을 아니면 어떤 대의라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오고 가는 말 속에 어떤 태도 속에, 그리고 그 설전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몇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편취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신념으로 굳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깨트릴 수 있는 정보나 또 다른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내에 이쪽 파 저쪽 파, 이 파를 나누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론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리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고 굉장히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일단 신천지, 또 아니면 어떤 정부 내에 어떤 세력이 있다든지, 물론 그런 개연성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내가 이해한 바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해 이전의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요. 제가 유시민에 대한 평가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게 꼭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이렇게 퍼블릭하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작은 거지만 작은 사람들 무리에게 한정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오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유시민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유시민을 지지하더라도 관망하면서 유시민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로 굳혀질 만한 근거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내가 더 확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탄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목사들은 이야기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공포심을 느껴서 목사에게 의존적이 된다든지 목사의 말에 잘 따른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목사들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에 바로 대입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확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했을 때 그게 전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걸러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심지어 교황청의 교황이 이야기해도 그게 다 옳은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몫인 것이죠. 대의를 봤을 때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틀렸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문조털려라는 멸칭을 써서 비난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문명인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지양해야 할 일임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논점을 흐리거나 제 주장이 맞고 누군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심해야 한다. 의심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의 도마라는 인물도 의심은 했지만 그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제일 좋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덥석덥석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도 그랬어요. 나는 존재한다. 아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인용을 했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느냐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논리, 어떤 사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참이다라고 해서 그 참으로 모여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 쪽 파라든지 누구 파라든지 해가지고 그 계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이런 계보 저런 계보의 논리들을 다 살펴봤을 때 다 맞는 말이긴 하나 의심을 해야 되겠다. 의심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진실이겠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정반합의 논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부정할 수 있는 건 부정하고 남는 것이 진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헤치는 작업을 했어요, 데카르트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얻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구나.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철학. 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정답을 찾은 거예요. 이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데카르트가 이해한 진리,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참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믿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적을 만들 필요가 없고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내가 그 사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나만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가 내린 결론조차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함으로써 내 존재가 더 증명이 된다. 좀 약간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유시민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고 있고 다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재명조차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심을 통해서 단지 불신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유의 폭을 넓히고 나의 존재를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나 설교가 됐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논쟁에도 참여하고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다다라 있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사유하고 의심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향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고서 우리가 제가 제기했던 이야기들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 같이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잠깐 켰어요. 네, 아무튼 이번 설교를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어저께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감정적인 게 섞여 있기도 하고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자성을 좀 하게 됐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유시민을 비롯해서 뭐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양비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양비론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의 논조이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민주당이 비판을 했을 때 국민의힘도 너네들도 이런 점이 잘못됐다 하면서 엉뚱한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걸 꺼내와서 양비론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한편에 서서 저쪽을 뭐 무너뜨리기 위해서 양비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너무 제가 지금 우려했던 말씀들 있죠. 서로 감정적으로 해서 서로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시민이라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한쪽 편에 쏠린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양 끝단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소신껏 어떤 편을 들 수는 있어요. 어떤 쪽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지는 잘 알아들으셨으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설교 시간에도 좀 중간에라도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해주고 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벽 보고 이야기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도 나이브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누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하겠어?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반향이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나이브한 생각에 대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좀 더 성경에 더 치우친 상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손엔 성경을 쥐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이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정치를 봤을 때 우리가 한편으로 쏠리지 않고, 저한테는 얘기해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막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제 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고 사유의 폭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나눌 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